자, 오늘 아침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굉장히 큰 뉴스가 터져 나왔죠. 근데 이미 이거는 이전에 사전에 일단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남 반도체 관련주들, 금호전기, 금호산업, 그다음에 남아산업, 남아토건 등등해서 저 앞쪽에 서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남 쪽에 땅 가지고는 호남에 마땅하게 이렇게 큰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요. 이제 호남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소형사들, 그다음에 호남에 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이미 큼지막하게 크게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테고요. 자, 일단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대규모 투자 뉴스가 나왔는데, 자, 이쪽에 같은 경우는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애플의 치플레이션 이슈 같은 경우는 다소 이게 조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보다는 지금 다른 쪽 방향에서 나오고 있죠.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선 바이오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투자 이슈 역시 마찬가지 연결이 되면서 2차 전지가 올라 들어갔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 시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 어저께 나왔던 뉴스에 보면은 반도체만 투자하는 건 아니었죠. 반도체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경상도 구미 같은데, 이제 구미 같은데 지금 삼성이 로봇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 큼지막한 게 나왔죠. 550조 향후 10년 동안 2035년까지 550조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해외 쪽에 미국이 1,500조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한 금액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슈가 오늘 연결돼서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가온전선, 재룡전기, 현대무벡스, 로보스타, 일진전기, 산일전기,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 관련된 전력 쪽에 PHA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로봇, 전력 이쪽 방향으로 오늘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봇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잠깐 올라왔다가 젠수랑 이슈에서 올라 들어왔다 밀려 내려온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 로봇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전력 설비주 같은 경우에요. 전력 설비주는 늘 얘기되는 것처럼 예전까지는 사실 최근 이전까지만 본다고 하면 이게 반도체보다 전력이 더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전력이 더 세면 셌지 반도체보다 약하지는 않습니다. 얘기 드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로 이 현대일렉은 너무 올랐으니까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든가요? 자, 현대일렉하고 반도체 정보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었죠. 예전 사이클에서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한미 반도체와 현대일렉을 비교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비교도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러고 나다음에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또 LS일렉 같은 경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죠. LS일렉. 자, 이렇게 올라 들어왔고요. 여기 뭘 비교할까요? 여기다가 테스. 자,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테스. 보이십니까? 전력 설비주가 반도체보다 더 세면 셌지 약한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테스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온 이 테스가 LS일렉의 반밖에 안 됩니다. LS일렉은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좀 좁혀 들어가서 이제 멀리서 그렇고요. 예를 들면 둘이 나란히 저점을 찍었던 작년 봄 이후 1년 동안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겨우 테스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 사이클까지는 전력 설비가 더 압도적으로 강했어요. 자, 여기서 반도체는 미친 듯이 날아가고,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경우 밀려 내려죠.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내려올 이유가 없죠, 사실은. 전체적인 이유는 지금 줄줄이 다 묶여서 열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이제 전력도 다시 돼 올라갈 만한 시기가 되었다, 이죠? 됐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LS일렉 같은 경우는 어제도 우리 천재 리더님을 또 종목 분석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죠. 우리 기관이 가장 좋아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 넘버 3, 세 번째로 선호하는 모멘텀 뭐라고 얘기 드렸죠? 미국 공장이에요. OCI 홀딩스. 미국 공장 얘기만 넣었다 그러면 밀어치는 흐름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에서도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 뭐 이거는 뭐 그동안에도 어마어마한 시세를 내면서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가온전선의 경우는 무상증자 오늘 권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까지 올라 들어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력 설비와 그 다음에 전선주를 두 개를 나란히 겸하는 회사에서 양쪽 모두에서 모멘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진전기에는 전선 쪽으로도 4위밖에 안 되고요. 전력 쪽으로 가면 5위 종목입니다. 전선의 4위주, 전력엔 5위주. 그런데 이제 최근 가온전선을 제외하고는 전선 쪽에 뭐 비교할 자가 없는 상태예요.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모멘텀 받는 이런 회사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봐야 되는 종목은 그쪽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입니다. 자, 가온전선이 23%가 올랐다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 대원전선이죠. 대원전선. 자, 그런데 대원전선은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재룡전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 재룡전기는 2년 전에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죠. 바로 이 종목, 현대일렉. 자, 이 현대일렉과 스위칭을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쭉 저 밑에서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던 이 현대일렉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재룡전기가 초반에는 이렇게 현대일렉에 그렇게 속도가 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유하고 있던 이 현대일렉을, 자, 현대일렉이 먼저 치고 나온 다음에 현대일렉을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재룡전기로 바꿔 타서 이렇게 그렇게 큰 수익을 거뒀던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근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꼬라지가 이상하게 돼버렸죠. 이 뒤쪽에. 왜? 자, 앞쪽에서 이거 이제 뉴스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건데, 재룡전기의 약점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 현대일렉, 미국 모멘텀, 그렇죠?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모멘텀 없어 못 판다, 슈퍼갑,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미국 데이터 센터 확대 수혜주입니다. 지금 LS일렉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뒤쪽에 LS일렉이 현대일렉이라든가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던 이유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원래는 LS 쪽이 대장인데, LS가 대장인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좀 늦었죠. 그러니까 조금 LS 사업이 뭐 나눠 가지고 이쪽에서 LA주고 어떤 그 노나먹기 형태로 얘도 가지고 쟤도 가지고 그 다음에 자회사 뭐 상장시킨다 그러고 생쇼가 하는 사이에 쇼버리고 있는 사이에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한테 좀 많이 뺏겼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대장주 쪽에 뷰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현대일렉이었죠. 미국에서 돈을 왕창 벌고 있다,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포인트가 맞춰졌던 거는 어느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졌냐?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에는, 자, 미국 쪽으로 이제 다 물려들어가지고 경쟁이 심해지는 사이에 효성중공업에는 유럽을 뚫어버렸죠. 그래서 유럽을 뚫어버리면서 이제 2등에 있던 효성중공업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나오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작년 초에서부터, 자, 이게 작년 초에서부터 이렇게죠. 작년 봄이죠. 4월달.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은 또 현대일렉은 게임도 안 됩니다.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럽 모멘텀을 해서 효성중공업 잡아당기고, 얘가 또 이렇게 텐베거 딱 1년 동안 10배 오르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에 뭐 다말빈이 뭐냐 뭐 온갖 개소리를 하면서 효성중공업을 팔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LS 일렉트릭. 그래서 다음 차례는 LS일렉입니다 라고 얘기 들으면서 저 앞쪽 사이클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음은 LS일렉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 지점 같은 경우에 LS일렉하고 산일전기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차례는
LS일렉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 비춰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붙어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산일전기 같은 종목, 상대적으로 센 종목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 사이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내내 못 가고 있다가 이렇게 남들 갈 때도 하나도 못 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뒤쪽에 개별 시세 가지고 잠깐 튀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 시세 같은 경우는 다시 같이 쭉 올라 들어왔다가 다 빼줘버렸죠. 자, 이 차이가 어디였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들어가고 유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이 강화된다. 그래서 미국 성장 모멘텀 강화를 두고 이 LS일렉 같은 경우 PR이 80배까지 올라 들어가서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의 더블 스코어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높지만 정당한 밸류 그 얘기 맞습니다라고 이번에는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PR 수치가, 제가 PR 낮은 종목을 많이 얘기 드립니다만 PR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고평가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섹터 내에서 성장성이 더 강화가 돼서 올라 들어오는 형태다라고 하면 PR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관계없어요. 그게 정당한 거니까요. 자, 이 케이스에서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잊혀진 종목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 설명드렸었죠. 재룡전기는 이제 재룡산업도, 형제사로 재룡산업도 있고요. 전선 이쪽 분야 역시 마찬가지 전문으로 하는 중소형제입니다.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력 설비만 하는 회사가 아니죠. 효성중공업 건설 부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건설 부문 같은 경우 좀 잡아먹기로 하고 그랬었죠. 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뭐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이 회사들하고 경쟁을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얘들은 말할 것도 없군요. 요 다음에 들어가는 일진전기, 산일전기하고도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위쪽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수주가 5년치나 쌓여있어요. 현대일렉은 5년치나 쌓여있는데 반해서 재룡전기는 저 앞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때는 재룡전기도 수주가 2년 3천씩, 저 앞쪽에 제가 공략을 하던 이 시기에서는 이렇게 집중 공략한 이 시기에는 재룡전기도 2년 반 3년 수주 잔고가 쌓여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다 까먹고 있죠. 다 까먹고 이제 1년치도 안 돼요. 수주 잔고 남은 게 1년 매출도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동안에는 추가 수주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저 앞쪽에서 제가 공략 들어왔던 그 시기에는 2년치가 넘어 2년 반치 재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주 당시 매출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에 이 시점에서는 2년 반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까먹고 이렇게 수주를 못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선별 수주, 그래서 좀 더 이익을 높이는 수준으로, 왜 신규 수주가 안 되니까요. 신규 수주 경쟁이 되니까 까꾸로 지금 계속 밀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안 되죠? 신규 수주가 대형사들한테 완전히 처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얘가 중소형주, 그래서 수출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지금 대부분의 모멘텀이 미국 거의 다 미국이죠. 지금은 제약바에도 미국이고 반도체도 미국이고 다 미국만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지도 미국이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다못해 화장품도 다 미국 얘기만 하고 있죠. 미국 타령.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 올라온 표면적 이유로 아마존데이 있다 이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모멘텀, 이게 해외 수출 모멘텀에서 발리고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터졌잖아요. 데이터 센터 국내에서 터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빚을 못 받고 있던 국내 쪽에서 터지면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더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위에 앞장서 있는 겁니다.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장서 나간다는 얘기 되겠죠. 저 아래쪽으로 친다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 저 밑에 들어가 있는 GNC 에너지,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 다루는 기업이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강보합선회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국내 쪽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 모멘텀에서는 대기업들한테 압도적으로 쳐발리는 기껏해야 이제 세력주 형태밖에 내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550조 투자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도 이제 뒤에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유명 종목들만 종목이다라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저 밑은 쪽에서 반등 나오는 쪽에서도 천하에 쓸모없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어저께 내수 소비 상승률 1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주 유명 종목만 패시브 액티브 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대형주, 자 요런 ETF 관련 또 혹은 펀드 관련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중소형주는 종목 단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쪽에서 잘 잡고 들어가게 되면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죠. 지금 노려야 되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재롱전기 같은 경우 지금 53,400원이에요. 이제 121선 살짝 넘어 들어가고 지금 요 선이죠? 직전에 스탑 시켰던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자리에서 싸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기존에 자, 앞쪽인 선도 종목들이 얘가 단독으로 그냥 나만 혼자 이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못되죠.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곧바로 따라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니만 해도 센 놈이 최고다라고 하면 가온전선부터 붙어야 되는 거고요. 자, 우선 저쪽에 있는 요런 종목부터 가온전선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타트 끊는 자리에서는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가온전선이 저렇게 나온 다음에 스타트에서 직진해서 올라 들어와 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 후발로 들어가는 쪽의 라인에서 지금 저가 요 종목 재롱전기는 요런 라인으로 활용하시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저쪽에 이제 변압기 종목 쪽의 종목 라인이다 그러면 저쪽도 이제 조금 바뀌죠. 일진전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늘리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해외 쪽의 모멘텀을 다 덮어줄 만한 크기로 나왔잖아요. 550조 투자입니다. 550조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럼 지금까지는 해외 쪽에다만 모멘텀을 맞추고 갔습니다만, 이제 판때기가 바뀌어야 되는 때가 됐다는 얘기죠. 550조예요. 미국에서 발표된 게 1500조죠. 작년도에 1500조가 발표가 됐는데 국내에서만 550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충분히 이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전력설비주 같은 경우 모멘텀 상에서 반도체에 뒤처져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싹 쓸어가면서 밀려 떨어져 버린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쪽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뒤를 이어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고 다시 살펴보셔야 될 때입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고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움직이는 순서가 조금 틀리죠. 사이클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지금은 이제 국내 쪽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사이클들과는 조금, 전력 설비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가는 선수가 반도체처럼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LS일렉, 산일전기 이런 종목들 얘기 들었고, 그리고 산일전기, 일진전기 요 변압기주들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 그때부터 전선주는 그때부터 팀이다. 이게 순서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자, 그래서 그 산일전기가 신고가 찍자마자 다음 날 가온전선 갑니다. 그게 가온전선 스타트잖아요. 이 가온전선이 스타트 끊었던 이날이 산일전기가 신고가 기록한 그 다음날입니다. 산일전기가 14일날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가온전선의 경우는 15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이번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 전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무더기로 이쪽에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쪽에 KBM 메탈 같은 종목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엉뚱한 쪽에서 뒤에서 쭉쭉 상한가 한 방에 그냥 상한가로 쭉 달리는 종목들은 무더기로 나오는 게 전선 쪽 라인이거든요. 자, 집중해서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오르고 채팅 앱을 활용하시면 되죠. 자, 오르고 채팅 앱 다운로드 받고 입장해서 들어가시면 저 최고 전문가들, 자, 저분들이 뭐 반도체도 알려드리고 전력도 알려드리고 반도체 같은 거 공정 순서로 다 알려드리고 전부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순서까지. 이 전력 설비 마찬가지 2년 전 저희 천재투자TV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로 분석 나간 종목이 현대일렉트릭입니다. 1호 종목이에요.
저희가 전력 설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력 설비,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요 순서대로 쪽쪽쪽 잘 달고 들어갔죠. 예? 전력 설비 들어가고 화장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오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요렇게 가지고 저희 천주의 투자TV가 시작한 케이스들이 이렇게 이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면서 다 알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